자, 이렇게 몰래 다른 사람의 얼굴에 사진을 찍는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처벌 대상이 되려면은 이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형사 처벌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그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을 했다면 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좀 특별한 내용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 뭐 남성이라도 마찬가지지. 다른 사람의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을 했다면 이건 카메라 등 촬영죄, 우리 성폭력 처벌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사람의 그냥 뒷모습,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성범죄라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겠네. 막 중앙선 침범하고 있죠. 이거 10대 중과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뭐 처벌받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죽겠지. 사고 나서 본인이 죽겠지. 아, 간통이네, 간통. Bullshitting me. It wasn't like that. You in? Fuck it, I'm in. Let's roll. Let's get this motherfucker. Just don't kill him. 혼인을 하게 되면은 혼인 사이에는 정조 의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정조 의무. 뭐 이름만 들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다른 사람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정분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의무에 기초해서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법적인 혼인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특히 이제 성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 간통죄의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딱 감옥에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 어떤 범행의 정도와 뭐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봐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감옥에 보내는 그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유독 이 간통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걸 더 되게 비난을 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 그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걸 꼭 국가가 통제해야 되는 거냐. 서로 또 배우자들 사이에 비난하고 배우자들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 부담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감옥까지 보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들어갔던 거야. 그게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한 몇 년 전이었죠. 그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를 국가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다시 말해 과잉한 제재다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간통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간통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냐? 그러니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부담하게 되는 거지. 말씀드렸다시피 종전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는 우리 민법상 정조 의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어느 한쪽이 정조 의무를 위반해서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위반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야. 실무상으로는 이 간통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상간자하고 배우자가 둘 다 그만큼 손해배상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양쪽으로부터 1,500만원씩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뭐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근데 자기 배우자한테 1,500만 원 받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인데 뭐 이혼할 거라면 모를까. 그래서 이제 간통행위를 한 그 상대방, 부정행위의 그 상대방, 상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가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이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부남 내지는 유부녀와 서로 어떤 정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행위가 1,500만 원짜리 행위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상대방의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의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측면에서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민사상으로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 건물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들을 속여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특히 범죄의 목적으로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건조물 침입죄 내지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건물의 주거권자가 뭐 진정한 의미로 허락을 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허락을 허위로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주거권자의 의사를 속여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 주거침입죄 내지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한번 논란이 됐어.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시키는 게 맞냐.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안에서 뭐 회사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좋네. 요즘에 IT 기업들은 이런 그 개방적이고 밝은 문화로 많이들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법인 같은 로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늘 조용하니 자기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그 외에는 뭐 로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이. 대신에 좀 전반적으로 조용해, 고요하고. 이런 회의실도 있어요, 로펌에도. 의뢰인하고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 회의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크진 않아. 보통 로펌들이 위치한 사무실의 그 땅값들이 비싸기 때문에 저렇게는 못하죠. 뭐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하지는 않은 게 생각해 보면은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나름 진지하고 심각한 일들인데 이렇게 즐겁게 공을 차면서 일을 하는 것도 이상하겠죠. 의뢰인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 나는 지금 일생일대의 사건을 이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얘는 일하면서 뭐 사무실 안에서 지금 기타 치고 있고 공 차고 있고 그러면 싫겠지. 의뢰인도. 이 변호사들이 노잼인 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나도 변호사 되기 전에는 그렇게 노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되게 노잼된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Lester, the thing's in the prototype. I'm going home to watch the keynote. Teabag time, my friend. Lester, did you hear me? Are you playing that game? Yeah, sorry. Phone is 방금 ringing. 남의 What's 자동차 your problem? You don't like 타고 간 shooters? 거는 They're all the same. 강도예요, 강도. Besides, you know me.
I'm a 좀 movie 협박해가지고 guy. 물건 Classic 뺐었죠. Vinewood. 자동차 강도입니다. Classic Vinewood ended 30 일반적인 years 절도에 ago. 비해서 훨씬 더 Now 강하게 it's just 처벌받아요. superheroes, romantic comedies, and remakes, none of which interest me.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I believe this country can still 그 make 행위에 interesting 폭행과 movies. 협박이 There's 개입이 no 되어 better way 있는지 to 그렇지 define 않은지에 따라 American 차이가 life 납니다. And a 2-hour plot in which the hero looks good and defeats evil. 저거 더 빨라 보인다. 요렇게 하면은 절도. 왜냐면 지금 폭행과 협박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탔으면 강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물건을 탈취했다면 절도. 이해가 쉽죠? 그 게임 스트리머들 보면은 막 4시간, 5시간씩 스트리밍을 하던데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 그분들이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두 시간만 해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늙어서 그런 것 같아. 집중력이 막 떨어져. 떠돌린 건가? 자, 요거 습격은 추후에 다음에 뭐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집중력이 떨어져.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이거 방송용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편집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교육용으로 올릴 거거든요. 제가 게임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이 범죄 성립에 관한 내용 내지는 형법에 관한 기본 지식이 이렇게 게임 영상하고 결합이 되면은 되게 뭐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제 채널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채널에는 이 법률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 포함해서 또 이제 이런 게임 영상도 게임과 결합된 이런 영상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들어와 계신데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핑우님 안녕히 계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